현재 유행하는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인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데요. 이 영상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왜 여전히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공유할 때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정보를 복사해서 필요한 곳마다 나눠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보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여러 곳에 복사하는 자체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크지 않더라도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일부가 변경되었다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체 사용자에게 이를 전달해 줘야 하며 이것은 성능 저하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복잡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포인터를 사용한다면 칠판에 정보를 적어놓고 정보가 칠판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마다 복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칠판 한 곳에서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즉각 모두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도 포인터와 유사한 기능들은 존재합니다. 만약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유저 A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B라는 변수에 유저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유저 A의 네임 속성 값을 테스트라고 변경해 보면 유저 B의 네임 속성 값도 테스트라고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포인터처럼 객체의 메모리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 B에게 유저 A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인터처럼 정보의 위치만 복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얕은 복사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 레퍼런스 정보만 복사하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고 해도 내부 동작에는 유사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수를 선언하면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변수 이름과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면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다뤄야 합니다. 변수 이름, 변수 안에 저장된 주소, 그리고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정보입니다. 포인터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은 무의식적으로 일반 변수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떠올리면서 접근하게 되면 포인터를 다룰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된다면 처음에는 포인터 변수마다 세 개의 공간을 그려가면서 코드를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포인터 변수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일반 변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포인터 연산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포인터를 제공하는 언어 관련 서적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의 주소를 가져오게 되는 주소 연산자와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정보를 가져오는 역참조 연산자입니다. 대상이 정수형 정보이든 실수형 정보이든 주소는 항상 같은 형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를 사용해도 주소를 저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꼭 지정해서 포인터를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소만 알아서는 정보의 시작 위치를 알 수 있지만 해당 정보의 원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문자형 타입으로 역참조하면 원래의 크기보다 작은 데이터만 가져와서 일부 정보가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에 더한 숫자만큼 주소는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이동할 때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이 차지하는 크기만큼씩 주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문자형 포인터의 한 칸의 이동은 메모리에서 1바이트 크기만큼 이동하지만 정수형 포인터의 한 칸은 정수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크기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수형 데이터가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 공부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초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시라면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연습할 수 있는 예제를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에 익숙해진 다음 깊이 있는 공부를 이어가시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